네, 김진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개 한 마리와 하얀 깃발을 든 사람과 그 뒤에 또 한 사람 셋이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옆에 좀 특이한 좀 진한 색깔의 이렇게 띠 같은 지역이 보이는데요. 저는 이게 여기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조금 더 보시면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개와 걸음걸이고 이 사람 할머니 같고 이 사람 할아버지 같고 전쟁터 같죠? 예, 깃발을 이렇게 들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살상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은 보지 않고요. 예, 슬프게도 이거 보고 저 정말 눈물이 나오려고 해서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그 뒷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 개를 데리고 있는 이 백기를 든 남자는 어떤 드론에 의해서 땅에 쓰러지게 되고 그 뒤를 따라오던 저 바부시카 할머니는 또 그 앞에서 쓰러진 앞사람 개와 이 앞사람의 앞에서 모자를 한번 벗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식 가슴에 성호를 긋고 그리고 좀 더 걸어가다가 또 드론에 의해서 땅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까지는 보지 않아도 되겠죠. 네, 이 장소는 남북을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약 5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이 장소에서 이 장소까지 러시아군이 있는 곳까지 3명의 민간인으로 변장한 개와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변장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를 공격하러 가다가 길바닥에서 쓰러지는 모습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그럴까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 ISW 지도로 보시면 여기인데요. 예,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크라이나 측 영역에서 러시아 측 영역으로 가다가 드론의 공격을 받아서 사망해요. 드론은 이쪽 방향에서 와요. 그래서 네, 참 마음 아픈 그런 영상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수미 지역에 예, 없고요. 그다음에 볼찬스크 지역에 러시아군이 최근 24시간 이내에 진출한 빨간 거 나왔고요. 쿠피안스크에는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지역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조금 아까 그 개와 바부시카와 네두시카 이렇게 3인조. 그 다음에 이쪽에 크라스나 리만 지역에는 변화가 없고요. 시베르스크 지역에 변화가 없고요. 아, 여기 최근 24시간 이내에 러시아군이 진출한 여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프카에서 여기 러시아군 빨간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포크롭스크에 러시아군 빨간색 나오고요. 그리고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변화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현지인들을 후방으로 대피시키는 장면인데 이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사람일 텐데 왜 러시아군이 들어올 때까지 피난을 안 가고 있었을까요? 예? 러시아군이 오면은 러시아 쪽으로 피난 가려고 기다렸던 사람일까요? 매우 중요한 병력이 포크롭스크를 철수하고 전투 지역에서 민간인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예, 민간인 대피하고 있다. 이 벌써 70, 68살이에요. 저는 67살이고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이가 많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나이가 많아요. 다들 기다리고 있죠. 그럼 어디로 갈까요? 발레리가 마레다. 네, 이 지역은요. 여기 십자로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요. 그 도로가 이거로 보이고 여기 있는 이 건물이 이 건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러시아군이 파브 활공 유도탄을 떨어뜨린 장소가 나오는데 이 장소에 이제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보면 네, 이 장소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있는데 러시아군이 파브로 공격하는 영상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남북을 맞추고 수직을 맞추면 뚜뚜뚜뚜뚜. 네, 여기 포크롭스크 바로 위에 있는 로딘스케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아파트 좋아하죠. 군대가 좋아하는 건물 특징 나오죠. 이런 작은 브로크 스레트 벽돌집 이런 거 말고 콘크리트 철근으로 튼튼하게 지은 큰 건물 좋아합니다. 이 장소이고요. 여기는 ISW 지도로 보시면은 여기 로딘스케에 있는 이 장소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포크롭스크 주변이죠.
많은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포크롭스크 영토의 80에서 85%를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말이 다가온 듯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제가 퍼온 건데요. 그 유튜브에서 이제 추천해서 보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측 그 포크롭스크에 그 했던 작전 헬기 이렇게 생겼답니다.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정보부 소속 그 작전 헬기인데 이거를 실제로는 CIA가 지휘를 했다고. 그런데 CIA가 그렇게 멍청한 지휘를 할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네임드 같이 보였죠. 이분이 책을 5권이나 쓰신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CIA가 멍청해서 그렇대요. 아니 믿을 수가 없어. 세계 최강 천조국의 정보국이 그렇게 멍청하다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크라이나가 거짓 보고를 하는데 그걸 그대로 믿어갖고 그렇게 멍청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전에서 실제로 투입된 블랙호크 헬기는 3대고요. 그 중에 2대는 격추당했고요. 그리고 한 대는 탈출을 성공을 했는데 여기에 CIA 소령과 다른 한 명의 대위가 포로로 잡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인할 수는 없는 문제죠, 지금. 제 텔레그램 채널에 다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젤렌스키는 포크롭스크와 쿠피안스크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베주글라. 네. TSN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크라이나 뭐 언론인가 본데 우크라이나가 포크롭스크뿐만 아니라 여러 여단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리엔코는 상황이 너무도 심각해서 도시 자체보다는 주민이 아니고 그 군인 얘기하는 거겠지. 주둔군. 예. 포크롭스크와 미르노그라드 너무 훨씬 멀리까지 여러 여단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단 자기네 군대를 잃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우크라이나 68여단 병사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우크라이나 방송이죠. 키예프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우크라이나 방송 맞죠? 러시아군은 이미 포크롭스크의 거의 모든 지역에 진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68여단의 한 병사. 그래서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8여단 또 텔레그램 채널 제 김진팔 텔레그램 채널에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다 참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 러시아군이 렌시의 UAV 그러니까 무인기죠. 그 이용해 흑해에서 우크라이나 무인선 파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 무인 드론을 해상 드론 그거를 또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무인 드론으로 또 그걸 또 뽀개는 거야. 뽀개니까 엄청나게 큰 폭발이 발생해.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이 무인 보드배 고속정에다가 폭탄을 잔뜩 싣고 막 러시아 배를 충돌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폭발력이 나오지 않아요. 렌시 그 드론이. 근데 엄청나게 폭발하는 거 보니까 그 배에 폭발물이 있었나 봐요. 네, 러시아군은 주인을 잃고 굶주리는 고양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양이들에게 고통을 끝내주기 위해 드론 폭격을 결정했습니다. 드론으로 소세지를 투하했습니다. 이 고양이가 소세지를 먹으라고 던져줬더니 뭔지 몰라갖고 도망갔어. 이거 봐 놀래갖고 도망가는 거야. 야 먹어야지 임마. 아 진짜. 그래서 다른 검은 고양이가 와서 저거를 먹습니다. 얘가 와서 먹어. 뭔가 하고 와서 냄새가 나니까 맛있는 건데. 우크라이나 군대는 전쟁에서 패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기술적인 면에서는 구급대원 차량 우크라이나 군 구급대원이 또 이런 자기 어떤 텔레그램 채널에 긴 글을 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선에서 20에서 30km 정도가 그 드론으로 서로 죽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람이 없대요. 무전기는 꺼졌고 탄약과 식량도 없어졌고 당신네들은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쿠피안스크에서 포로로 잡힌 우크라이나군이 이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 이제 쭉 나오는데 제가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어떤 거냐면 여기도 나와요. 어젠가 그제 나왔던 건데 러시아군은 브라운 운동 전술을 사용하여 뭐 어떻게 후방으로 침투하는데 이 후방 침투 부대의 임무는 뭐냐면 드론 조종사들을 효과적으로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러시아군의 침투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싸우기를 거부한데 러시아군이 후방 침투를 해서 게릴라 막 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무장공비인 거예요. 러시아 무장공비가 들어왔어. 근데 걔네들이 싸움은 안 하고 야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막 무전기에서 야 노량진에 나타났다 야 영등포에 나타났다 야 러시아군이 종로에 나타났다 막 나오니까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이 야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드론 날릴 때 러시아고 특수부대가 우리를 발견하면 우리 죽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공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이 쫄아갖고 공격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 러시아군이 침투하기 좋다는 거죠.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토마호크 미사일 공급을 거부하자 영국은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비밀리에 보냈다고 합니다. 예, 블룸버그입니다. 러시아 정찰 드론 게르베라에는 이제 6에서 8개의 안테나 요소가 있는 새로운 중국식 안티제밍 원형 위성항법 시스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요 동그란 게 그 제밍이 안 되게 하는 GPS 안테나래요. 그러니까 GPS로 이거를 이제 저 드론이 날아가잖아요. 신호를 받아갖고 러시아도 GPS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제밍을 안 당하게 만드는 GPS 안테나인데 이게 원래 날개 쪽에 달려 있었는데 위치를 동체 쪽으로 옮기니까 더 효과가 좋아졌대요. 우크라이나 통신 전문가에 따르면 러시아는 계란 미사일을 현대화하여 우크라이나 전자전 시스템에 사실상 무적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러시아가 날개에서 그 제밍 안 되는 안테나를 제거하여 동체 내부로 옮겼다고 주장합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동그라미 쳤죠. 그 우크라이나 군인은 우리는 기존 전자전 시스템으로 전국 어디에서도 이런 안테나를 억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래도 이 안테나는 GPS 제밍 방지용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거를 날개에다 붙였다가 동체 쪽으로 옮겼더니 훨씬 더 성능이 좋아져서 거의 무적이 되었다. 아무도 GPS 제밍으로 이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CRP의 안테나는 신호 방향을 계산하고 제밍을 걸러냅니다. 예를 들어 GPS 신호는 위에서 오는 반면 제밍 신호는 지상이나 측면에서 옵니다. 이 안테나는 신호 위치를 계산하고 잘못된 방향의 신호를 제거합니다. 따라서 제밍이 없어요. 이거 원리가 뭔지 알겠어요. 이거를 그대로 다는 게 아니라 동체에다 달아. 왜냐하면 날개 이런 거는 다 거의 FRP로 만들거든. FRP는 통과시켜요, 전파를. 그러니까 아마 동체에는 일부 금속으로 된 이렇게 케이싱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다 딱 달면 어떻게 돼? 더 무적이 되는 거지. 기본 안테나 시스템도 제밍에 강하게 만들었는데 이걸 또 더 이제 이중으로 튼튼하게 한 거야. 왜냐고 제밍 신호는 밑에서 오거든. 지상에서 제밍기로. 그러한 설명인 것입니다. 러시아와 미국을 잇는 베링해협 터널 공사는 6개월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 특사 드미트리에프 뭐라고? 그냥 제안한 게 아니라 이미 6개월 전부터 땅을 파고 있대요. 러시아하고 이쪽 러시아하고 이쪽 알래스카 미국하고 사이에 해저 터널 파는 거 있잖아요. 이미 공사 시작한 지 6개월 됐대요. 헐. 트럼프 러시아 미국 베링해협 터널 건설에 대규모 광물 자원 확보로 이어질 것. 와, 이 트럼프도 인정했다는 얘기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갈등이 몇 달 안에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어 달 안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어 달이라고 지금 한 게 몇 번째냐 도대체? 여덟 번째, 어? 여덟 번째 두어 달 안에 몇 달 안에 몇 주 안에 2주 안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24시간 막 100일 6개월 막 50일 몇 달.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끝내는 게 좋지. 1년이 넘으면 내년에 중간선거 있는데 분명히 야당이 공격할 거란 말이야. 집권한 지 1년이 넘었는데 그것도 해결을 못하고 아직도 전 정권 탓입니까? 사퇴하세요! 막 이런 거 할 거란 말이야.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스스로 이 전쟁을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싸우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트럼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해. 그 세계 최강대국 천조국 미국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사실 좀 위안이 되나요? 핀란드 대통령 스톱 트럼프 푸틴 회담의 새로운 장소를 제안. 헬싱키 아니요, 여기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예요. G20 정상회담에서 글쎄 러시아가 그러고 싶은가? 푸틴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어하지 엉터리 휴전 협상은 원치 않습니다. 이탈리아 코메레 델라세라는 크렘린은 블라디미르 푸틴과 도널드 트럼프의 새로운 회담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스크바는 포크롭스크 함락과 우크라이나군의 패배를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제국 회복 꿈꿔 맥폴 러시아 주재 전 미국 대사 마이클 맥폴은 데르타게스 슈피겔과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가장 큰 꿈은 러시아 제국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도 러시아 제국 국기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렇게 날리는 거 나왔잖아. 맞지? 근데 이거에다 대고 러시아 빨갱이 공산당 이러면 진짜 무식한 겁니다. 차라리 러시아 제국주의 이거는 인정이지. 체코 공화국에서 반우크라이나 우익 정당이 집권해서 체코는 지난 정권에서는 막 우크라이나에다 155mm 포탄도 사갖고 막 우크라이나 주고 그러던 대통령인데 정권이 바뀌었대요. 이제 우크라이나에 뭐 퍼주지 말재요.
벨기에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압수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규모의 EU 대출 자원을 거부함에 따라 IMF가 키예프에 대한 재정 지원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폴리티코. 이미 IMF 돈을 빌린 지 오래예요. 이 우크라이나는. 근데 더 이상 안 빌려준대.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러시아 자산 키이프 이전 판대 코리에레 델라세라 이를 국가는 국제사법재판소가 러시아에 동결된 자산 사용을 불법으로 판결할 경우 재정적 책임을 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객이 맡긴 돈을 아무리 전쟁 중이지만 그거를 강제로 뺏으면 누가 거기다가 돈을 빌려주나. 금융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 망하라는 건가? 독일 공장으로 먹고 사는 나라 러시아 천연가스 끊어갖고 망했잖아요 지금. 근데 금융으로 먹고 사는 벨기에를 뭐 망하라고? 그럼 뭐 못 먹고 살라고? 와, 오데사에 어떤 사람은 칼라슈니코프 총을 보이게 들고 다녀. 아, 시장 장 보러 갔다 오는 것 같아. 근데 누가 자기 군대 끌고 갈까봐 지금 장 보러 갔다 오면서 나 총 있다. 나 건들면은 너네 무사하지 못한다. 이러고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총일까? 오데사의 형은 어떤 군 모집 장장자가도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